자, 모두가 약간은 피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불편한 진실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번 핵심 정리에서는 기업의 ESG, 그중에서도 윤리 경영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경영진분들이 이걸 그저 건조하고 딱딱한 법무팀의 귀찮은 서류 작업 정도로 여기시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착각인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흔하게 듣는 말이죠. 야, 이건 업계 관행인데 뭘 유난이야, 그냥 해. 아니면 과정이야, 어찌됐든 실적만 잘 나오면 장땡이지. 만약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이미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런 말들은 거대한 위기를 부르는 조용한 하지만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거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생존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부터 시작해서 윤리와 컴플라이언스의 명확한 차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위험 신호, 문서를 넘어선 리더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실천 전략까지 순서대로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생존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딱 한 번, 단 한 번의 부패 사건이나 담화부욕이 터졌을 때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매출과 투자가 또 끊기고 수출길마저 막혀버립니다. 심지어 요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엔 아예 입사 지원조차 안 하잖아요.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경영이니 컴플라이언스니 하는 게 일하기 답답하게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바이어들 엄청 깜깜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내부 통제나 반부패 시스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즉, 이건 우리 기업을 지키고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인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윤리와 컴플라이언스의 명확한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윤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자동차의 핸들, 즉 방향타라면요. 컴플라이언스는 그 기준을 합법적으로 선을 넘지 않게 지켜주는 브레이크인 셈이죠. 통제장치인 브레이크 없는 방향은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방향성 없는 통제는 그저 직원들의 숨통만 조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이제 확 와닿으시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조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험 신호들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윤리 경영의 핵심 영역들을 하나씩 쪼개서 볼까요? 부패 방지, 공정거래, 내부 통제. 단어만 들으면 되게 거창하고 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런데 사실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운영 영역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영화처럼 쾅 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파멸은 아주 조용히 스멀스멀 시작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래처 편의 제공, 불투명한 법인카드 접대, 애매한 회계 처리, 또는 실적 채우라고 직원들 과도하게 압박하는 거나 협력사 갑질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묵인되다가 그게 골마서 결국 뉴스 1면을 장식하며 크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공정거래? 그거 대기업이나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단가 협상, 입찰, 협력사 계약 속에 공정거래 리스크가 아주 깊숙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규제기관 앞에서 우리는 예전부터 늘 이렇게 해왔는데요? 라는 핑계? 그거 진짜 1도 안 통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경영진 여러분이 특히 집중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문서를 넘어선 리더의 행동입니다. 회사의 윤리 현장 아무리 두껍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놔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임원분이 특정 직원이 실적 좋다고 편법 쓰는 걸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순간 그 리더의 행동이 바로 회사의 진짜 규칙이 돼버리거든요.
임원분들이 솔선수범하시려면 당장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실적보다 원칙이 먼저다. 일하다가 애매한 상황 생기면 혼자 덮지 말고 당장 나한테 가져와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구체적인 대화법과 명확한 선언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직원 교육 방식부터 확 바꿔보세요. 뻔하고 지루한 일반론적인 영상 틀어주는 거 말고요. 직원들이 실생활에서 100%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한테는 법인카드로 거래처랑 어디까지 밥 먹어도 뇌물이 아닌가요? 구매팀한테는 단가 후려치는 이거 갑질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콕 집어줘야 현장에서 제대로 먹힙니다. 여기에 명확한 책임, 활성화된 익명 제보, 그리고 예외 없는 징계가 한 세트로 돌아가야죠.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네요. 중소기업 경영진 분들을 위한 즉시 도입 실천 전략입니다. 우린 중소기업이라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당장 도입 가능한 5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총괄 책임 임원 딱 1명 지정하시고요. 명절 선물이나 형력사 접대 같은 고위험 영역에 기본 룰만 짧고 굵게 세우세요. 그 다음 고위험 부서부터 먼저 족집게 교육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걸로라도 익명 제보 채널 하나 여시면 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경영진이 매월 접대비 지출 내역, 협력사 거래 조건, 내부 제보 건수 같은 필수 항목들을 직접 점검하는 루틴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갈 필요 없어요. 작게, 하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필수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점검하는 루틴의 리듬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한 반복 점검, 이것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강한 기업, 튼튼한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회사? 에이,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대신 일하다 애매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를 직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회사.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에 짚어내고 절대 위로 덮으려 하지 않고 직급이 높든 낮든 모두에게 똑같이 일관된 규칙을 들이대는 회사.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진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자, 이번 핵심 정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뼈를 때리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회사가 회의 시간마다 혹은 문서상으로 정직과 윤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혹시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래봤자 안 걸리고 실적만 내면 그만이지 라는 진짜 이명의 규칙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조직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액자에 걸려있는 근사한 가치와 실제 돌아가는 조직 문화가 진짜 일치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리더십의 뼈아픈 현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